안녕하세요. ICC 신수의 교사 김유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기간 원격 수업 운영 사례를 나눔하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안전한 하루하루 다들 안녕하시죠? 우선 3월 말 저희 학교 교정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의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해 나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원격 수업을 연수를 하고자 해당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상 순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속한 학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원예 조경 인테리어과, 외식식품 가공과, 애완동물관리과, 전기전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고 저는 전문교과인 전기전자통신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생 수는 594명의 24학급에 아담한 학교이고 65명의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고양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풍성한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 교실 입장 전에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하고 있고요. 교문 들어오자마자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 선에서는 이제 3학년, 오른쪽 선에서는 1, 2학년이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1차적 방역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하였는데 점심시간에도 발열 검사랑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사진과 같이 경계선과 화살표를 붙여 학생들이 복도와 계단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분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거리 두기 여부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을 배치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보건선생님과 교무부장님께서 주시는 감염병 관리함을 통해 매일 동웅이 학생과 함께 2시간마다 학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유증상자 발생 시 집단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학생, 학급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저희 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교수 자료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컨텐츠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수업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만드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클래스 가입을 독려하고 학생들은 교과 선생님들이 탑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진도 확인은 1차적으로 교과 선생님들이 확인하여 학교 문자 메시지나 SNS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2차로 이제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개별 학급의 수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EBS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의 장점은 기존 EBS 교수 자료를 쉽게 연계가 가능하고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발생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학교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점차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택 교과목이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 교과목의 수강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 서버 가부화로 인해서 잦은 접속 오류가 있었고 담임 교사를 위한 원격 수업 수강 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학생들이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담임 업무가 부담이 되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학습 자료와 영상 기반 콘텐츠가 부족하여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게 재구조하고 제작하는 부담이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는 EBS뿐만 아니라 유튜브, 기술교육대학 등 다양한 경로의 콘텐츠를 차용하였으며 화면에 여러 교수 자료를 활용하여 원격 수업용 교수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갤럭시 10이나 아니면 아이폰 10 이상의 스마트 기기에서는 화면 녹화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교수 자료 개발하는 모습도 그걸 활용해서 이제 교수 자료 개발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이러한 원격 수업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교원 기준 36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의 내용은 고양 고등학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한 원격 수업의 도구를 여쭤봤습니다. 기존 영상 링크의 카톡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선생님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화면 녹화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도구, 유튜브 제작 영상을 통해 원격 수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그 쌍방향 원격 수업 플랫폼과 수업 관련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이제 영상 촬영 장비, 온라인 학급 관리 시스템 등이 아쉬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의 원격 수업 지원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54.2%의 선생님들이 낮게 응답해 주신 반면에 실제 원격 수업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는 과반수 이상이 괜찮거나 평범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원격 수업 방식을 본인 교과에 적용할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45.8%의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원격 수업 중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복과 안녕도 질문에 45.9%의 선생님들이 낮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정규 시간 외 재택근무 사용 시간량을 묻는 질문에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4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 개인적으로는 육아에 새벽 1~2시까지 그때 깨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시거나 연로하신 선생님이 밤 11시, 12시까지 수업 준비를 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들의 경우 쌍방향 원격 수업을 통해서 수업 및 학급 관리를 지원하시면서 통화량이 하루 25건 이상 넘으신 분들이 60%에 달했습니다. 이런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기간 학교에서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다음으로 제 개인의 수업과 준비 그리고 원격 수업 운영을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급 초에 카카오톡의 라이브톡을 이용했습니다. 라이브톡은 단체방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고 라이브톡을 누르면 단체방에 공지가 뜨면서 카메라 화면이 이제 휴대폰에 나오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편집이나 이제 프로그램 없이 학급 학생들과 채팅과 영상을 동시에 공유 가능해서 초창기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서버 문제와 일부 학생들의 초상권 문제로 운영이 어려울 때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컴퓨터 화면에 카톡 단체방을 띄워놓고 조회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나 자가 검진 안내 및 동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이라 일찍 계약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카톡 PC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튼 막상 운영을 해보니
얼굴 노출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접속할 수 있었고, 그 학생들이 아프리카 BJ 같다면 좀 재밌게 오히려 쉽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 알려졌던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접속 문제가 적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초기엔 서버 문제가 있었고, 그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 전송이 종료가 된 적도 있었고,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채팅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니 가끔 이제 그냥 그 글을 쓸 경우에는 공지방을 안 띄우면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지창이 화면에 그 라이브톡 공지창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과 같이 이제 앤서보드를 활용하여 라이브톡을 운영했습니다. 앤서보드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걸 사용했고요. 라이브톡을 하면서 이제 설문이나 학급 조사의 내용은 카톡 설문조사를 활용했습니다. 카톡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 카톡방 우측 상단에 직선 3개가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 우측에 투표함 만들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서 투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입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반은 이제 출석을 라이브톡으로 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카톡 설문에 시간 제한을 두고 출석을 이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출결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조회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전달하기가 어떤 이제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업을 만들어야 해서 수업 내용을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제 전문 교과 관련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 수업의 그 교수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전기 시퀀스 제어 시뮬레이션으로는 이티사의 E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일렉트로 워크벤치, 그리고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는 캐디안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앞서 제작한 교수 자료를 기반으로 오캠과 반디캠을 활용하여 학습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고 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녹화 상황에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캠은 상업적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반디캠은 워터마크가 영상이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학교 연구부장님이 반디캠을 사주셨고, 오캠은 이제 평소 수업에 자주 사용하기에 블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랑 같이 기존에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이렇게 만든 학습 자료를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하였고, 일부 이제 좀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유튜브에 탑재하였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수업 관련 형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카톡 설문조사로 어려운 부분을 구글 폼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루틴으로 이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원격 수업을 운영하였고, 여기까지 이제 저의 수업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